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애시안 작가님이 쓰신 책이 아닌 로버트 마르크스가 쓰셨는데요. 이분은 위리얼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로서요. 20년 넘게 동양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서양인의 관점으로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15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왜곡되어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지적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장악해왔던 동양이 어떻게 불과 200년 사이에 서양에게 역전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요. 서구인들이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월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며 작가님은 반박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0년 전만 해도 인도와 중국은 전 세계의 경제 생산의 3분의 2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14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25개의 대도시들 중 세계 최대 도시인 난징을 포함한 9개 도시 모두가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인도 비자야 나가르였고요. 세 번째는 이집트의 카이로였다고 합니다. 유럽에 속한 도시는 겨우 5개가 전부였다고 하네요. 역사학자들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와 1498년 바스코 다가마의 아프리카를 경유한 인도양 항해가 근대 세계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유럽 중심적 해석은 두 항해를 서구 부상의 핵심 단계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1500년대 세계의 부와 권력의 실질적인 구조라는 세계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중요한 발견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양은 당시의 세계적인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근동 및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활발한 교역을 펼쳤고요. 유럽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부의 원천에 다가가기 위해 그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아시아는 세계 인구와 경제활동, 세계 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세계 인구에서도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00년대 60%, 1750년에는 66%로 증가하면서 최대 1800년대에는 무려 67%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즉, 1800년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거주했다고 하고요. 또한 아시아는 단지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고요. 경제적 생산과 생산성도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1775년 아시아는 세계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세계 생산의 5분의 4를 차지하게 됩니다. 1500년 이후 3세기 동안 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경제를 운영하게 되죠. 1700년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직물 수출 국가였고요. 동시에 인도의 농업은 대단히 생산성이 높았었는데요. 그로 인해 아시아의 농업은 유럽보다 2배 이상 생산성을 유지했기에 식량 가격도 유럽보다 저렴했다고 하네요. 18세기 인도의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들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농업 생산성, 산업 및 시장의 다양화, 소비 수준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유럽은 신세계에 엄청난 부를 확보했지만 18세기에 이를 때까지 세계 경제에 아시아에 밀렸다고 하고요.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1700년까지 인도에서 면직물을 수입했었기에 자국의 섬유 산업이 인도와 경쟁해서 밀릴 것이라는 위기의식 가운데 인도산 면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요. 1717년 프랑스 정부도 인도산 면직물과 중국산 비단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이 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했고요. 산업의 생산성도 열악했기에 유럽은 아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며 전쟁까지 유발하면서 아시아가 장악한 부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는 엄청난 부의 역전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1800년대 초 전 세계 국내 총 생산과 제조 산업의 생산량에서 유럽의 비율이 급증했고요. 1900년대 전 세계 제조 산업의 생산량에서 인도의 비율은 고작 2%에 머물렀고요. 중국은 7%에 그쳤지만 유럽과 미국은 전 세계의 제조 산업의 80%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격차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이토록 역전되었을까?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국제 정세의 세 가지의 우연한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연한 변화는 1400년대 초에 중국이 아시아의 부와 천연 자원이 거래되던 주요한 무역로인 인도양의 해상권을 포기하고 자국의 화폐를 은으로 변경하면서 세계적으로 은의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었고요. 그 수요가 신대륙에서 공급되는 은으로 충당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연한 변화는 유럽인들이 신대륙과 그곳에 매장된 은을 발견하고 유럽인들이 가져다준 전염병으로 인해 인디안 원주민 인구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고요.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들여와 플랜테이션 경제를 구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연한 변화는 16세기에 스페인이 유럽 전역에 걸친 제국의 건설에 실패하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급속도로 군대의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아메리칸 원주민 대부분이 사망한 후에요. 신대륙에서 아시아의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은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대한 플랜테이션을 운영할 아프리카 노예들을 얻지 못했다면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의 아프리카를 거쳐 인도향으로 갔던 항해는 유럽의 부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서구의 부상은 오히려 흑사병, 설탕, 아프리카 노예, 은, 아편, 총 전쟁과 더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 200년 동안 서구인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기록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작가님은 주장합니다. 아시아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연하게도 영국에는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증기기관 동력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고요. 만일 영국이 위치한 땅 속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산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수단을 전쟁에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마침내 아시아와 유럽이 이루었던 세계의 세력 균형은 유럽 쪽으로 기울고 말죠. 결국 석탄과 식민지가 없었다면 서구도 결코 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아시아에는 석탄과 식민지가 없었고요. 그런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행운의 근원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고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의 새로운 행운이 우연히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작가님은 책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세기에 서구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신화로 굳혀진다 할지라도요. 서구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거나 그 행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또다시 역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세계사의 지식과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나 외국에 나와서 역사 공부를 하는 동안 너무나 서구인들이 중심이 된 역사를 배우다 보니요. 왠지 아시아는 과거에 서구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부족했던 사고방식을 가졌었는데요. 오히려 서구가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200년이 됐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객관적인 관점과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설명해주신 작가님의 책이 귀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는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풀어놓았고요. 저는 그저 간단히 요약만 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